TVN 제주 4.3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아 4.3 제5부 봄날은 오는 거야. 그때 어린애기가 서서 엄마가 서서 동해수에 이젠 지어살려 간다 하는 밤에 가단 배에서 죽어서 애기가 죽은 애기 애임들에 내불러 해도 나 죽은 애기라도 하나 보캐년 그때 26세라 접합할 때도 모르고 그 생무소에 일찍 가사 아무 사람은 5년 그 나무긴 다 1년 병의사 1년인가 해주게 그 지역살 때 가사 그때 가사 형무소에 가서요 1년. 아무 사람은 5년 아무 사람은 10년 그 나무긴 다 1년이다 생긴 돌 던지는 소리, 그것에 맞아서 비명 지르는 소리로 압이 귀환이다. 소파에 누워있는 여욱은 꿈을 꾸는지 비명 섞인 울음소리를 내며 뒤척인다. 영미가 소파에 누워 울고 있는 엄마를 흔든다. 엄마 왜 그래? 꿈 꿨어요? 무슨 꿈이길래? 엄마, 괜찮아? 괜찮다. 낮에 꾼 꿈 때문인지 여욱은 하루 종일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다. 텔레비전은 켜두었지만 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귀에 익은 노랫소리에 화면으로 눈을 돌린다. 여욱의 애창곡 봄날은 간다. 가수 장사익이 나와서 애절하게 부른다.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웃고 같이 울던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봄날은 간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 잊은 줄 알았는데 70년이나 더 지난 일이 자꾸만 떠올라 여욱을 괴롭힌다. 그 여자 이름이나 알아둘걸. 동네라도. 여욱은 밤이 깊어갈수록 정신이 더 맑아져서 자는 걸 포기한다. 여욱의 입에서 봄날은 간다가 흘러나왔다.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엄마, 잘 잤어?
제주도 말이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주도? 많이 변했겠지? 그럼 몇 번을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겠다더니 왜 갑자기? 그냥 어떤 여자가 살아있나 궁금해서. 누군데? 몰라. 몰라? 뭐야? 아니다. 신경 쓰지 말어. 김여옥이 나오라우. 관덕정 제1구 경찰서 채 1평도 안 되는 유치장 안.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가득하다. 다리도 뻗을 수 없는 곳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속에서 김여옥은 겨우 몸을 빼내어 경찰 뒤를 따라간다. 김여옥이 데려왔었느라. 들여보내. 에이쌍 총같나. 내가 먼저 찍었는데. 여옥은 고개를 숙인 채 입구에 선다. 검사는 팔짱을 끼고 책상에 앉은 채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인 자세로 여옥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러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괴며 여옥에게 말을 건다. 이리로 가까이 와. 왜 거기 서 있어? 여옥은 천천히 검사 쪽으로 걸어간다. 검사는 계속 여옥의 모습을 빤히 쳐다본다. 여옥이 검사의 책상 앞까지 걸어간다. 몇 살이지? 22입니다. 22. 좋은 나이네. 옷 벗어봐. 옷을 벗어보라는 검사의 말에도 여옥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다. 저고리를 벗고 치마를 내린다. 그냥 알몸이 된다. 고문으로 문드러진 피부가 시커멓게 드러난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안에서 잠근다. 그리고는 여옥 앞으로 다가가 유심히 들여다본다. 배는 안 나왔는데 임신했어? 여옥은 임신이라는 말에 내가 임신을 했나? 잠시 생각한다. 하도 정신없이 쫓겨다니느라 달거리가 끊긴 것도 모르고 있었다. 몇 달째? 3개월쯤. 첫애? 예. 임신한 얘 뱃내를 이 무식한 놈들. 내가 왜 불렀는지는 알지? 이쁜 여자가 이 꼴이 뭐야? 얼른 씻고 와. 혼자 씻기 싫다는 건가? 내가 씻겨줘? 검사가 양복 저고리를 벗어 옷걸이에 건 다음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는 여옥의 머리채를 휘어잡는다. 오후에 모임에서 돌아온 영미가 여옥에게 다가온다. 엄마, 아침에 말이야. 엄마가 만나고 싶다는 사람 제주도 사람이야? 응, 어떤 관계예요? 관계? 글쎄, 여옥은 영미에게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꺼낸다. 엄마가 말이야. 왜 제주도 가기 싫어하는지 모르지? 그러게 이상하긴 했지. 뭐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여옥은 영미에게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자동차 소리가 집 앞에서 멎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벌써 막무가내로 집 안에 경찰들이 들이닥친다. 신발을 신은 채로 마르고 방이고 할 것 없이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 경찰 한 명이 하늘에 대고 총을 쏜다. 양창현이 어딨네? 아이고, 이거 무슨 짓들이라? 놈이 집의 왕이네. 순식간에 눈앞에서 시부모와 시동생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본 여옥은 넋이 나간 채 마당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다. 그런 여옥에게 경찰이 다가와 여옥의 얼굴을 치켜 올린다. 빨갱이 기집년. 아, 반말하게도 생겼네. 이 애미나이는 죽이지 말고 데려갑세다. 내 눈앞에서 한나란 씨의 시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 남편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날로 난 경찰에 잡혀가서. 엄마 그만. 힘들면 이야기하지 마요. 영미야, 거기 엄마 담배 한 대 줘. 그 일 때문에 엄마가 담배를 배운 거야. 그날의 피비린 내가 목구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엄마, 만나고 싶다는 여자분은? 차 한 잔 다오. 알았어요. 잠시만. 잠시 후 영미가 찻잔을 들고 들어온다. 여기 엄마. 차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그래, 그래야겠다. 생각 같아선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이제는 싹 잊어버리고 싶은데 요즘 그 여자가 자꾸 꿈에 나타나. 아니다. 말 나온 김에 다 해버리자. 아까 엄마가 경찰들에게 잡혀갔다 그랬지? 말이 경찰이지, 경찰. 지금 경찰로 생각하면 안 돼. 그때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여. 여옥은 고문 장면이 떠올라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더러운 짓을 하고. 그때의 일들을 어떻게 딸에게 말을 할까 여옥은 망설인다. 그런데 엄마, 왜 경찰들이 엄마를 잡아간 거야? 빨갱이 기집이라고. 남편 어디 갔냐고 하는데 낸들 아냐고. 모른다고 하면 무조건 구두발로 차고 밟고 두드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말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다 형무소로 보내는 거야. 뭐? 형무소? 그래, 형무소. 여옥의 과거를 듣고 영미는 혼란스러웠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고향인 제주에 대해 물으면 화를 내서 집안에서는 제주라는 말이 금기시 될 정도였다. 엄마 말을 들은 날부터 영미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주 4.3이란 검색어로 이것저것 살피기 시작했다. 경찰에 잡혀가 고문받은 증언들을 읽고 영미는 경악을 한다. 4.3 수영인 재심, 공소 기각, 사실상 무죄 판결이란 기사가 최근 뉴스로 많이 올라와 있다. 엄마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스크랩을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단체 이름을 메모한다. 4.3 도민연대. 아, 여보세요? 4.3 도민연대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느닷없이 전화로 죄송한데요. 뉴스 보고 전화 드렸어요. 4.3 때 형무소 갔다 오신 분들. 4.3 수형 생존인들 공소기각 판결 뉴스를 보셨군요. 예. 실은 제 친정엄마도 형무소 갔다 오셨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성함이... 김여자 옥자예요. 김여옥.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수영인 명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이시죠? 화북마을인데 고늘동이라고 이제는 마을이 없어졌다 하대요. 맞네요. 김여옥, 화북, 22세, 징역 1년, 견주 형무소. 어디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나요? 수영인 명부라고 지금도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4.3에 대한 기록이죠. 이런 기록이 과거 정권에서는 연좌제의 표적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 이번 재심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었거든요. 세상에, 정말 놀랍네요. 지금 사시는 곳이... 서울 살아요. 그럼 저희들이 서울로 아니요. 제가 엄마 모시고 제주도로 내려갈게요. 엄마가 제주도 가는 거 싫어해서 한 번도 엄마랑 엄마 고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조만간에 찾아뵐게요. 며칠 후 영미는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 4.3 도민연대를 찾아가는 길이다. 영미야, 나 재판 같은 건 안 할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거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 무죄 판결 받은 분들은 그럼 뭐야? 엄마도 엄마의 명예를 회복해야지. 내 엄마가 아무 죄 없이 전과 기록 갖고 있는 거 나도 싫어. 재판하려면 돈도 많이 들 건데. 비용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였어?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벨트 표시... 1시간이면 오는 곳을 여옥은 70년 동안 못 왔다고 생각하니 콧날이 시려온다. 죽기 전에 제주도를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오래 살고 볼 일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생각한다. 영미와 함께 도민연대로 간다. 어서 오십시오. 김여옥 어르신? 예, 맞아요. 제가 전화드렸던 윤영미예요. 안녕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따님께 들으셨겠지만 어르신 같은 18분이 모두 죄를 법적으로 다 벗었습니다. 공소기각이라는 건데 사실상 무죄라는 겁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때는 시대가 그랬다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국가든 개인이든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지요. 그렇게 되어야 다시는 어르신 같은 피해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조사원이 항목별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참,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여옥은 형무소 갈 때 목포 가는 배 안에서 아이 잃고 울던 여인을 떠올린다. 밤을 썬 밑창에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히 사람들이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다.
언뜻 잠들었었는지 잠결에 여자의 깊고 깊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꿈인가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10달짜리 아들을 데리고 탔던 여자가 울고 있다. 무사마심. 아이 엄마는 대답 없이 울기만 했다. 그녀의 무릎에 아이가 늘어져 있다. 무사, 아이가 잘못됐수가? 우리 아들. 배가 멈췄다. 멀미 때문에 먹은 것도 없는데 쓸개물까지 다 내뱉은 사람들은 송장처럼 쪼그린 채 앉아있다가 수런수런 속삭이듯 말을 한다. 아이 엄마의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처럼 윙윙 거렸다. 배가 멈춘 것 탐수다. 아이고, 우릴 어떤 어제 냄신 거야? 모르지만 죽이진 않을 거 닮아. 캔디, 여기가 어디라? 개매에 우리를 살려주제 냄신가? 죽일 거였으니 바닥에 빠치와 버렸을 거 닮지 않을까? 어딘진 몰라도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면 살려주제 냄신가 해. 형무소에 가면서도 자신들이 어디로 왜 끌려가는지 아무도 몰랐다.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 이 종갓나 빨갱이 년들. 야, 이 구리 내보라. 야, 뭐들 안해. 나네 나오라고. 절인 생선처럼 어두컴컴한 배 밑창에서 밤낮 구분도 없이 갇혀있던 사람들. 일어서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급경사에 나무 계단을 타고 한 명씩 한 명씩 배 위로 오른다. 휘청 넘어질 듯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하다. 배 위로 올라보니 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다. 눈먼 사람처럼 세상이 희뿌옇게 보였다. 여욱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약간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망설이듯 경찰에게 말을 한다. 뭐시기야? 여기 이 아지망 애기 죽었수다. 들고 내리라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동짓달 바닷바람에다 새벽녘이라 온몸이 칼로 베는 듯이 아렸다. 배에서 내리는데 부두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수근수근 사람들 목소리에 목포항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목포, 여기가 말로만 듣던 목포구나 여욱은 생각했다. 미처 다른 생각을 오래 할 겨를도 없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턱이 아플 만큼 이가 닥닥닥 소리를 내며 절로 움직였다. 대표님, 이분이 찾는 분이 꼭 오계춘 할머니 같습니다. 그분 배에서 아기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맞아. 그 연락해서 확인하고 약속 잡아봐요. 예. 어제 찾아갔던 사삼 도민연대 홍연구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찾던 분이 오계춘 어르신이 맞는 것 같다며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엄마 고향인 고늘동에 가기로 했던 걸 뒤로 미루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휠체어에 탄 할머니와 남자분이 계셨다. 엄마가 먼저 다가갔다. 그때 형무소 갈 때 배에서 아이 죽은 맞쓰다. 그때 나 옆에 아자난 애기 어멍이 오과. 아이고 하나도 늙지도 않으신 게. 뭘요. 이렇게 우리 만나려고 살아있었나 봐요. 서울서 왔대는 게
서울 사람 다 되었구나 양. 제주를 잊어야지 하다 보니 말부터 잊어먹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가워요. 개난. 아이 사람 심은 사라진데 너는 모양이라. 아이고 지는 서울 알망되나 막 고운디 난 쪼글쪼글 볼 나위가 어신게. 아니에요. 언니도 고와요. 둘은 손을 꼭 잡고 놓지를 못한다. 여옥은 70년 전 진눈깨비 날리던 목포항에 둘이 같이 서 있는 것만 같다.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 경찰의 목소리가 쟁쟁거린다. 죽은 아새끼를 왜 안고 있네? 거기 버리라. 이 눈바닥에 마심? 경찰은 달려들어 여옥의 옆구리를 찬다. 예민아 이 새끼는 왜 말이 많네? 붉은 물 벗은 다음 이 새끼는 또 날아오. 진눈깨비 날리는 목포항. 어느 건물 옆에 포대기에 잘 싸지도 못한 10달짜리 죽은 아들을 놓아두고 기차에 오르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여옥에게 이 정도인데 당사자는 오죽했을까? 세상에 태어나 그날 그 울음소리처럼 아프고 쓰라린 울음을 여옥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아휴, 그래도 언니 무죄 받았다면서요? 무죄. 경애 땐 죽은 아이가 살아오나. 오개추는 최후 진술하던 날이 떠올랐다. 제주 지방법원 202로 법정 방청석엔 사람들이 가득하다. 오개춘이 최후 진술을 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으로 곱고 싶은 말 마심. 나가 이 나이에 무신 걸 바래쿠가. 재판 오는 것도 그 놈들은 돈 하영받아 않고 사터캔들 하는디 주공 아정가집니까? 응? 먹은들 혼하게 먹어집니까? 제일 칭원한 건 아이 죽은 거. 나 아이 죽은 거. 그 10돌짜리. 그것도 굶어. 허멍젓 볼 힘도 어성. 볼민 나올 젖은 이서식구가 많은. 재판에서 이기면 그 아이 살아옵니까? 살려줍니까? 재판부의 요청으로 어르신들 옆에는 제주말 통역사가 앉아있다. 재판부 전원이 제주 출신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통역을 사이에 둔 재판을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제가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요. 재판하니까 남들은 돈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 하는데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요? 먹은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제일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내 아이 죽은 거, 내 아이 죽은 겁니다. 그 10달짜리. 세상 빛도 얼마 못 보고 그것도 굶어서 엄마 젖빨 힘도 없어서 재판에서 이기면 그 아이 살아옵니까? 그 아이 살려줍니까? 죽은 아이 살아오진 않지만 재판 오고 나나 마음이 막 풀어져. 그 재판장한테 고른 말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 신디 막 소리청 고른 거 닮아. 한이 풀어진 거 닮아.
하늘 가정감인 죽을 때 확 못 올라간대 너의 해라마는. 아시도 꼭 책판어영 속에 원진 거 다 풀어불어. 아이 경애사 편안히 저 세상 가죽이. 그 세상 잘도 지나왔네요 우리. 아유 오늘 날도 또 산 잘도 좋다. 그러게요. 참 따뜻하네요. 그런데 늘 봄이 빨리 가버려서 아쉬워요. 이 가민 또시 오는 게 봄이난 가기도 하지만 봄날은 오는 거죠. 맞아요 언니. 봄날은 간다가 아니고 봄날은 온다. 언니 말이 명언이네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제주 지역 4.3 생존 수영인들이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기 위한 재심을 또 청구했다. 지난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18명의 4.3 생존 수영인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이다. 제주 4.3 도민연대는 2019년 10월 2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생존 수영자 8명의 불법 재판 재심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법원에 재심 재판 청구서를 전달했다. 그 8명의 여옥도 있다. 사삼 당시 제주도민들은 일반 재판과 군사 재판에 의해서 전국 형무소에 각각 수감됐는데요. 군사 재판에서는 2,530명. 이 숫자는 수영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일반 재판 명부에도 1,310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 재판에는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한 1,000여 명 정도, 한 3,000여 명 정도가 당시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감된 이유라고 하면 이유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범죄 사실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있어서 판결문에 보면 죄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 방화, 폭력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공권력이 우리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무자비하게 적용했던, 예를 들면 내란죄 같은 경우 공법회의의 주 제목이고 간첩죄나 이적죄 같은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행위들이 없었어요. 당시 수용자들은 억울하게 영문도 없이 잡혀왔고 또 재판 절차도 사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사상은 그동안에 왜곡된 역사였어요. 이념의 TVN 제주 4.3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아4.3 제5부 봄날은 오는 거야. 지금까지 기획 송문희, 출연 김광빈, 김경태, 장혜진, 강영지, 강종임, 고지선, 강명숙, 음악 류준영, 내레이션 강명숙, 극본 김영란, 연출 신현식, 심호주였습니다.